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제가 국내 최초 설강된 탐정 법무 전공 석사 과정을 마치고요. 논문도 쓰고 박사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자, OECD 36개국은 우리나라 빼고 탐정 제도가 직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사실 확인 조사와 증거 수집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통 변호사와 조력을 하고요. 저희 회사도 여러 분의 변호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사, 형사, 소송 증거 수집을 수집하는 역할을 탐정이 하고요. 실종자나 수배자 찾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요, 민사소송 증거 수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자, 형법 241조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형법에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해요. 증거를 수집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형법상.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경찰 출동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민사소송을 해요. 이혼을 꼭 하지 않아도 남편을 상대로, 배우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바람핀 상간자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 뭐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혼을 했다, 배우자가 유책을 했다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배우자가 변호사가 승소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은요, 외국 탐정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혼 소송에 관련된 증거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다뤄놨어요. 기획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증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자,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너 똑바로 얘기해 뭐 이러면은 오히려 감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내가 과연 나중에 이혼을 할 것인지, 이러한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획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외도의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사실을 알고 차분히 관찰을 하시다 보면, 물론 쉽진 않아요. 자, 일단 관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행동의 어떤 패턴이나 스케줄, 어떤 단서와 실마리 등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봐야겠죠.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지지만. 자, 어떤 단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와 다른 지출이 생긴다든지, 뭐 현금 인출을 하는 정황, 그 다음에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있었다라는데 그런 어떤 시간적인 배우자의 알리바이가 안 맞는다라는 거. 그리고 남편이 이용하는 차, 핸드폰에서 그 안에 어떤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것들의 실마리들이 잡혔을 때 이러한 것들을 조용히 수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남편의 내비게이션을 좀 보셔서 어디 목적지에 기록이 있는지, 신용카드 이용 결제 내역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는 100% 불륜, 외도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얻어진 단서들을 토대로 퍼즐을 짜야죠. 자, 직접적인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 외도 증거 수집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작은 단서들을 모으고 관찰해서 확실한 외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초기 단계는 차분하게 관찰을 해서 하나하나 수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상간자 또는 상간녀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요, 내가 이 사람이 유부녀인 줄 알았다, 유부남인 줄 알았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모르고 만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떤 범죄를 구성할 때도 고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기호님을 알고 만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부분 전화통화를 해서 그걸 녹취를 보통 합니다. 이 전화에서 녹음을 하면 증거 채택이 돼요. 기호님을 알고 만났다는 거. 자, 그동안에 나를 속여서 이렇게 외도를 한 배우자도 문제지만 이 함께 외도하는 이 상간자 또는 상간녀 역시 책임을 묻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을 보낼 수는 없지만 여전히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 동시에 민법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감옥은 못 보내도. 이혼소송 및 상간자 또는 상간녀 소송 재판을 통해서 금전배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배상 책임인 위자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자료 금액이 얼마가 되든 많든 적든 간에 이게 뭐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상처받은 이 괴로운 내 마음과 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런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상간자나 상간녀를 일단 누군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게 사실 확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겁니다. 자, 상간자가 또는 상간녀가 누구인지 적어도 좀 알아야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소송을 한다는 거는 소장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원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상간자의 전화번호만이라도 알아내야 특정을 할 수가 있고 소송의 요건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배우자의 외도 징후가 보일 때는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 확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도의 대상이 되는 상간자 또는 상간녀에 대한 신원 확인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소송을 하려면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일이 뭐 되게 많았어요. 저희 집은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외국 우리 타이거 우즈의 예를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드리는데 상간자의 인적 사항, 이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 두 가지를 확보할 때는 이 실제 법정에서 이 증거가 문제없이 사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것들이 증거에서 채택이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이 채택이 될 수 없는 증거인지를 좀 알고 처음부터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거인지를 알고 수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탐정이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는 흥신소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그런 폐단들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게 나온다면 역으로 반대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법정에서 외도의 증거로 채택이 될 확실한 증거인지, 그리고 필요 없는 증거는 빼고, 두 번째는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쓰진 않았는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 아주 깔끔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해요.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의뢰했다가 단순히 돈 받고 그냥 며칠 일해서 증거를 잡아주면 참 좋은데 안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못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잡아줬는데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소장을 받은 상간자 쪽에서도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요. 이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어떤 업체에서 그걸 잘 모르고,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어떤 불법적인 수집 과정을 수행한다면 형사고소를 역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사실 뭐 겪어보지 않은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변호사와 그다음 민간조사원, 전문가들과 함께 최초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업체에 단순히 증거 수집을 의뢰하고 어떤 보안 절차나 그런 지식, 법적인 지식 없이 자료를 받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역순으로 해야 돼요. 사실 역순으로. 외도의 징후가 보이면 배우자에게 발각되지 않게 조용히 일정 기간, 물론 속은 터지지만 일정 기간 소송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이 재판에서 채택될 증거가 좀 한목적성에 적합한지 채택될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고 배우자와 이 상간자에게 또는 상간녀에게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방식으로 치고 들어갈지 이걸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통상 이러한 기획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치밀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기획력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일생에 한 번 겪게 되는 일을 치밀한 기획과 그 타이밍에 맞는 어떤 그런 타이밍 전략으로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요. 자, 또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자를 지나치게 압박을 하거나 너무 빨리 찾아가서 분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선은요, 확실한 준비와 방향을 대비해서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 재판의 결과도 나의 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보통 자기야 사랑해 뭐 이런 것들 하죠. 이거 다 캡처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찍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통화네요. 몇 시에 어떤 번호와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기록들, 상간녀 또는 상간자의 이름, 연락처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 둘이서 찍은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 SNS나 이런 데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찍는 경우도 있고요. 자, 둘이 함께 여행을 다닌 어떤 티켓, 뭐 영화를 봤다든지 여행을 다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모으셔야 되고 당연히 뭐 모텔을 출입을 했다. 그럼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외국으로 또 바람피러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항공권. 둘 사이에 통화가 담긴 어떤 녹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우자를 옆에 앉혀놓고 어떤 타이밍에, 적합한 타이밍에 말이죠.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또 제 목소리가 들어가게 녹취를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모텔에 들어간 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모텔 CCTV 영상을 확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들어가면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취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적으로 받아낸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각서, 뭐 진술서, 뭐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을 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탐정제가 도입이 되면 이러한 민사소송 증거, 배우자 외도 소송 증거에 관여하는 전문 탐정들이 많이 활동을 할 겁니다. 보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